오늘은 16장 대치 규칙입니다. The Rule of Replacement죠. 그래서 바꿔주는 그런 규칙이에요. 근데 이 바꿔주는 규칙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9가지 추론 규칙만으로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논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9가지 추론 규칙에 해당되도록 명제들을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녀석도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 논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는 논증이다 라고 하면은 AAA 뭐 1격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타당성이 있는데 뭐 주어진 명제가 뭐 A, 2A 뭐 1이다 라고 해서 뭐 이 명제를 A 명제로 바꿔주는 그런 역이대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기억 안 나나요? 네, 역이대우 방식을 사용해서 이 명제를 A 명제로 바꿔가지고 아 이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구나 라는 직접 추론 했었던 거 기억나요? AEIU 맞죠? 네, 그러니까 A 명제를 이 명제로 바꿔주는 역이 대우 같은 직접 추론을 활용해서 그 타당성이 있는 명제로 바꿔줄 때 이런 직접 추론을 사용했었거든요. 아, 예,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여기 뭐냐면은 그 바꿔주는 거, 그쵸? 네, 정건 후건 바꿔주는 거. 이는 후건을 부정으로 만드는 거. 대우는 그 뭐냐 이렇게 그 양쪽 부정 명제로 자리 바꿔주는 거, 그쵸? 네. 네, 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는 전체에다 적용되고 대우는 A하고 O에만 적용되고 역은 E하고 I에만 적용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네,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타당성이 있는 요 친구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네. 가운데에다가 얘를 적용해주면은 어때요? 요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타당성의 형식적 증명에서도 요런 식으로 명제를 조금 손봐주면은 대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A인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대치 규칙을 추론 규칙이죠. 추론 규칙을 적용할 수 있게끔 명제들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주는 친구가 대치 규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론 규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원 명제를 같은 진리값을 갖는 다른 명제로 바꿔주는 규칙이다. 직접 추론하고 그 맥락은 똑같은 거죠. 그쵸? 자,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대치 규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추론 규칙과 대치 규칙을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면은 드디어 모든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우리 전에 추론 규칙을 공부했었을 때 추론 규칙으로 모든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쵸?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길 자체가 없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 없었던 길을 만들어주는 애가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없었던 길을 대치 규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증의 타당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논증의 타당성이 없다도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잘만 하면은 그쵸?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우리 편에서는 이게 우리가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진짜 얘가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겠죠. 그래서 역시 논증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어렵게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찾아도 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원래는 타당성이 없는 놈이죠.
예, 네. 근데 타당성이 없는 놈인지 우리가 길을 못 찾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론상으로는 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논증의 타당성이 찾다 안 되면은 뭘 활용하게 되냐면은 이제 뭐 그 단축진리표 이런 거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타당성이 그래서 있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적용하지 못한 대치 규칙이 있을 수 있다. 요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되시고, 10가지나 됩니다. 대치 규칙이. 네, 10가지나 돼요. 근데 뭐,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 겁먹을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칙이거든요. 보시면은. 뭔가 좀 복잡한데요. 뭐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자, 이거를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그 팁을 줬어요. 앞에 걸 따라 한 글자씩만 이런 식으로 10가지 대치 규칙 할 때 뭐예요? 드,교, 결분, 이대, 단단, 수항 10개가 있다 이렇게 일단 10개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정리,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중 부정, 대우 법칙, 단순 함축, 단순 동치, 수출 법칙, 항징 법칙으로 복원할 수 있게끔 앞 글자만 일단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교, 결분, 이대, 단단, 수항 요렇게 일단 10개 외워두세요. 네. 이대, 단단.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 약자 있잖아요. 그쵸? 요거 외우셔야죠. 그쵸? 하니까 드m 그쵸? 교환 법칙이니까 커뮤테이션이니까 콤 이거는 이제 뜻을 좀 생각해야죠. 그쵸? 결합 법칙이니까 어속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분배 그래서 디스트 이중부정 더블 네게이션이니까 dn 대우 자리 바꾸는 거죠. 트랜스 단순 함축이니까 임플리케이션이잖아요. 임플 동치니까 이퀴밸런스 이퀴브죠. 수출 익스포테이션이니까 exp 항진이니까 토톨로지죠. 토트 이렇게 부가적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기초가 요 앞글자 따서 일단 외우시는 거예요. 드,교, 결분, 이대, 단단, 수항 이렇게 10개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형태도 이제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외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감사하게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이에요. 어디서 배웠냐면은 수학에서 이미 배웠어요. 수학이요? 네, 수학에서. 근데 우리 아직 그 2차 방정식까지.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되게 기본 법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사실상 보면은 아는 법칙일 겁니다. 네, 그리고 수학에서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교환 법칙 다 배웠죠. 그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호로 써놔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거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가울 거예요. 네. 이중부정은 뭐 말하나 마나죠. 그쵸? 두 번 부정. 네, 두 번 부정하면 긍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낱낱이는 P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이퀄이랑 같은 거 아시죠? 네, 트라이바. 대우 법칙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이거 뒤집으면 된다. 똑같다. 그쵸? 그리고 단순 함축은 이제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쵸? 단순 함축은 단순 동치는 아는 거예요. 이거 P 트라이바 Q의 정의가 뭐예요?
P 홀수 Q이면서 거꾸로도 동시에 그 해당되는 애다라는 게 애초에 이 정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냥 이 정의를 써준 거예요. 요 뒤에다가 단순 동치 얘기도. 네. 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네. 단순 동치 우리 트라이바의 정의가 뭐예요? 전건과 후건을 이 참이고 후건과 전건을 뒤집어 놔도 동시에 참인 애가 트라이바잖아요. 그쵸? 네. 예, 양조건 연산. 그래서 양쪽 조건이 동시에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얘기잖아요. 뒤에 있는 얘기가. 그쵸? 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이 얘기를 다른 형태로 표현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법칙이 굉장히 이제 그 뭐라고 생소한 친구인데 이것도 의미를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기 되게 쉬울 겁니다. 항진 법칙은 뭐 말하나 마나죠. 그쵸? 네, P일 때 PVP는 당연히 P와 같죠. P일 때 P다 P는 당연히 P와 같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외울 만한 친구들은 뭐 드모르간의 정리 아직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얘 1번.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쭉 내려 단순 함축 2번. 단순 동치도 밑에는 약간 조금 그 생소할 수 있어요. 3번. 수출 법칙 4번 해서 한 4개 정도만 집중적으로 외워두시면은 네,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볼게요.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드모르간의 정리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미 11장 연습 문제 1번에서 진리표를 그려보면서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미 한번 연습은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시겠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진리표 그렸을 때 두 개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오거스터스 드모르간이 발견해서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명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메바와 곰팡이가 모두 동물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네. 아메바, 그렇죠? 곰팡이가 모두 동물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메바는 동물이 아니거나 아메바가 동물이 아니에요. 그쵸? 네. 왜요? 곰팡이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요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명제가 뭐라는 거예요? 의미상 같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못 믿었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진리표를 그려서 선생님이 입증을 해줄게요. 진짜 11장 연습 문제 1번에 나와. 네, 1번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TTFF 되겠죠? 그쵸? 네. TFTF예요. 자, 요거는 FFTT가 될 겁니다. 그쵸? 자, FTFT예요. 그쵸? 자, 파란색으로 바꾸고 자, F고 그쵸? T고 T고 T죠. 그쵸? 자, FTTT예요. 그쵸? 네. 자,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T고 F고 F고 F죠. 그쵸? 근데 낫이니까 FTTT죠. 똑같죠? 진리값. 아, 네. 동치 맞죠? 그쵸? 프라이머로 해주면 다 TTT. 네, TTTT 나오면서 항진 명제 나오면서 두 개가 논리적 동치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죠. 그쵸? 진리값 그려보면. 네. 네, 그래서 이미 이게 동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 염두에 두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아메바와 곰팡이가 모두 동물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다. 네? 두 개 다 동물이 아니다. 모두 동물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동물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두가 동물일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어 아닌. 아니어야만 요 얘기가 성립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바가 동물이 아니거나 곰팡이가 동물이 아니거나일 거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이 논리적 흐름이 이해가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좀 멍하죠,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반대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not pvq를 not p, not q로 바꿔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p거나 q인 게 아니다라잖아요, 그쵸? 네. 이건 뭐야? p도 아니고 q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쵸? 네. p거나 q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p여서도 안 되고 q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네. p여서도 아니고 q여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두 개는 동치가 되겠죠, 그쵸? 네. 네, 똑같은 거죠, 그쵸? 네. p이고 q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p가 아니거나 q가 아니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두 개가 동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진리각 그려봐서 봤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 모양 형태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요거 외우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 낫을 뭐예요? 괄호 안으로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나눠주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안에 있는 기호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면은 V로, V면 닷으로 바꾸는 거죠, 그쵸? 네. 네, 요렇게 드모르간의 정리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돼요. 뭐 익숙해지면서 외워야 되는 건데 교환 법칙은 이제 보시면은 이거 아는 거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PVQ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QVP와 같다는 거죠, 그쵸? 네. 철수와 영희는 학생이다 와 영희와 철수는 학생이다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그쵸? 그래서 수학에서도 1 더하기 2를 계산할 때 1에 2를 더하나 2에 1을 더하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아. 네, 그래서 V나 그러니까 선언이나 연언의 경우에서는 두 개를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순서 바꿔도 전혀 상관없다. 결합 법칙은 뭐겠어요? 우리가 요거 봅시다. 수학으로 이해하고 보면 더 쉽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계산합니다. 1에다 2를 더해서 3을 계산한 다음에 3 더하기 3으로 계산하나, 그쵸? 네. 뒤에 걸 먼저 계산해서 1 더하기 5로 하나, 값은 어떻게 나온다는 똑같이 6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논리학도 무조건 두 개 한 다음에 다음 가잖아요. 그러니까 PV 가로 열고 QVR을 PVQ로 하고 VR로 해줘도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1, 2, 3으로 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계산해 주자는 얘기죠. 그쵸? 네. 뒤에 건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해주자는 얘기죠. 그쵸? 네. 차이가 없죠. 네. 그렇죠. 예, 네. 없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선언의 경우에요. 선언이나 연언의 경우에 한해서는 괄호가 어디 있든지 이 괄호를 앞뒤 좌우로 움직여줘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논리적 의미에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게 결합 법칙이에요.
자, 분배 법칙은 우리 또 저기 수학부터 얘기해야 이해가 쉽죠. 자, 수학 이거 우리 여기 3 더하기 4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부터 원래 먼저 계산하잖아요. 그쵸? 네, 7 곱하기 2에서 14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러분 분배 법칙 배웠었죠? 네, 이거 똑같은 의미가 뭐가 돼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즉, 2가 요렇게 분배돼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뭐예요? 6 더하기 8로 계산해서 14 나오는 요런 계산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P.QVR이죠. 그쵸? 네, 네, 뭐예요? P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그쵸? 네, P.Q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뒤로 갑니다. P.R로 되죠. 그쵸? 그리고 가운데 있는 V는 그대로 살아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의 분배 법칙을 논리학에 그냥 적용한 경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 예. PV를 Q에다가 넣으니까 PVQ 되고, 그쵸? 그 네. 뒤에 뭐예요? R 그대로 넣어줘서 PVR 닷으로 연결된 형태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 3, 4번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다. 네. 단지 논리 기호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반갑죠. 그쵸? 그래서 외우는 게 되게 쉬워요.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면서 그거를 논리 기호로 복원하려고 하면은 금방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건 우리는 더하기 빼기에서 익숙한데 여기는 연원하고 선원이잖아요. 네,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은 요거 복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네, 1번은 조금 익숙해져야 되시고요. 드모르간. 2, 3, 4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부정은 뭐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쵸? 네. 두번 부정한 걸. 네, 얼마나 반가워요. 그쵸? 예. 대우 법칙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P 홀수 Q일 때 not Q이면 뭐예요? not P잖아요. 그쵸? 네. 근데 not Q면 P라면서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not Q면 P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당연히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리고 요 형태는 뭐예요? 두 개 뒤집으면서 부정 형태로 해주면 두 개 똑같다라고 한 대우 법칙.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외운 거예요. 그냥 순서만 기억해주면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함축은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건데 의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P라면 Q래요. 그쵸? 네. P라면 Q라는 의미가 뭐예요? P는 Q다. 네, P는 그러니까 P라면 Q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뭐예요?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P라면 Q라는 경우에서는 결론적으로 P가 아니거나, 그쵸? 네. 그럼 Q이다. P, 그 다른 경우, P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냥 not PV, P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나PV P와 같은 논리적인 그런 그 얘기를 결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P라면 Q라고 했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P가 아닌 경우가 생기겠네 라는 거죠. 그쵸? 네. 반대로 P라면은 결론이 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Q가 나오겠네 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not PVQ는 P 홀수 Q다 라는 얘기랑 뭐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거 양조건이었죠. 그쵸? 단순 동치가 아까 그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P 홀수 Q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아, P 홀수 Q는 not PVQ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거 약간 조금 그 생소하죠, 그쵸? 예, 드모르간에 이어서 처음으로 생소한 친구 하나 또 나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또 잘 외워두시면 되고요. 다음 8번 단순동치도 아까 그 말했듯이 이거는 정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예, P 트라이바 Q는 양조건 연산에 의해서 동시 그 성립되는 친구다라는 게 애초에 정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그런 애고요. 두 번째는 그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써준 거예요. 두 개가 같다는 거는 뭐예요? 동시에 성립이 되고, 그쵸? 네. 동시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예, 동시에 적용되거나 동시에 적용 안 되는 애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 써준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형태죠. 트라이바의 정의에 대해서 약간 처음 보는 형태죠. 그쵸? 이거는 익숙한데, 그쵸? 네. 예, 근데 이것도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수업 준비하면서 실제로 요거 진리표 다 그려봤거든요. 근데 네. 똑같이 나와요. 아, 나 TTT. 아니, 이거는 이제 TFTT 나와요. 아, TF. 예, 그니까 TFFT죠. 그쵸? 예. 트라이바 연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TFFT 나와요. 예, 하여간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수출 법칙도 의미를 알고 보면은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형태만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뭐지 싶은 그게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P이고 Q라면 R이란 얘기죠. 그쵸? 네. P이고 Q라면 R이니까 이건 뭐예요? 전건의 조건이 P도 성립하고 Q도 성립할 때 R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P라면 Q라면 R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Q와 P하고 Q라는 두 개의 전건이 동시에 만족된다는 얘기일까요?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만족된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아니. 없죠. 네. 이건 뭐예요? 동시에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P이고 Q라면 R이다. P라면 Q라면 R이다. 그쵸?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간식 먹으면 배부르다. 뭐 이런 거라고 해봐요. 예, 밥 먹고 간식 먹으면 배부르다. 밥을 먹었다면 간식을 먹었다면 배부르다. 의미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순차적인 의미로 써줘도 전혀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앞에 이 전건을 동시적인 의미에서 순차적인 의미로 바꿔줘도 의미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 열고 P.Q 홀슈 R을 P 홀슈 가로 열고 Q 홀슈 R로 바꿔 써줘도 의미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수출 법칙이에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형태가 우리에게 생소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잘 외우셔야 되는 거죠. 네. 항진 법칙은 말 하나 많아요. 그쵸? 아, 그냥 저거는. 네. P라면 당연히 PVP지요. 그쵸? 예. P가 만약에 있다면 P는 당연히 P랑 같겠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거 왜 써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언제 많이 쓰이느냐? 이제 그 논리적 동치 결론형 구성적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CD로 적용하면은 여기 요런 명제예요. 요런 명제를 CD로 적용하면은 not RV, not R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애는 뭐예요? R이라는 R이다. 친구죠. 요게 다시라면은 떼버려도 되겠지만 V니까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번행을 해가지고 3번에다가 여기 말한 항진법칙 10번 있잖아요. TUAT로 해서 not R로 한다. 그리고 뭐예요? QED로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데 필요한 친구가 10번 항진법칙인 거예요. 멍해요? 저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나달이? 그러니까 항진법칙 PVP는 P와 같다잖아요. 네. 네. not RV, not R은 R과 같다가 되는 거죠. 네. 항진법칙을 적용하면. 그럼 R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규칙만 가지고 있으면은 얘와 얘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플을 적용하고 싶은데 적용 못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항진법칙을 적용하면은 not R이 도출이 돼서 QED를 낼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 DS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DS요? 선언적 3단 논법? 네. 근데 전제가 없구나. 네, 쓸만한 전제가 없죠. 그리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부정되면 나머지도 부정돼 버리죠. 네. 완전. 네.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항진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이제 하나의 부분은 자, 추론 규칙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요 명제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어요. 추론 네. 규칙에 요 괄호 안에 있는 일부에다가 적용해서 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쵸? 네. 그런데 이 대치 규칙은 괄호 안에 있는 애한테 일부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직접 추론에서 보면은 그 명제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일부만 적용해가지고 형태를 바꾸는 것도 가능했잖아요. 똑같은 명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제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괄호 이렇게 하고 안에 가로하고 이런 애들 이렇게 뭐 여러 개 들어있는데 얘한테만 추론 규칙을 대치 규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일부 명제에만도 적용해도 됩니다. 꼭 전체에 다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추론 규칙은 어때요? 명제 전체에 항상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 추론 규칙을 요거처럼 일부에다가 적용해서 바꾼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돼요. 그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치 규칙은 어떤 명제를 같은 의미의 명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내용을 표현을 바꿔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 안에 있는 그 하위 명제죠. 하위 명제에다가 적용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명제의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대치 규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추론 규칙을 예전에 못했던 거, 방금 거 같은 거가 대표적이죠. 그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데 사용하는 이 법칙이 10가지 대치 규칙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일은 뭘까요? 연습. 네, 이거를 다 외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그 뭐지? 그 우리 추론 규칙 했던 것처럼 우리 오프라인 할 때 맨날 만날 때마다 애들 하나씩 붙잡고 야 해봐 이러면은 드교 결분 2대 단단 수항하고 예, 그 다 하면은 자 여기 써봐 하면은 이거 전체를 다 저 화이트보드에다가 쭉 다 썼어요. 아, 근데 물론 그 그거 하는데 좀 걸렸죠. 몇 주 걸렸어요. 19가지. 예, 한 몇 주 걸려요. 근데 그 몇 주 동안 매번 매일 만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해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툭 치면 쭉쭉쭉쭉쭉쭉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거를 연습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예, 해줘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네. 요거 완벽하게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팁은 줬어요. 예, 요렇게 먼저 앞글자 외우시고 앞글자에 해당하는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어를 외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특히 수학 법칙을 염두에 두면서 그거를 축약형으로 나타낸다 하시면은 요 4번이죠. 분배 법칙까지는 그냥 쭉 내려올 겁니다. 이중부정 대우 법칙은 아는 거니까 또 그냥 내려올 것이고요. 단순함축은 외워야 되시고 단순 동치의 두 번째 형태 외워주시고 수출 법칙 그 의미 생각하시면 복원 쉬울 거예요. 항제는 알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복원하면은 그냥 생짜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여러분께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10개 그리고 그 추론 규칙 9개였죠. 그래서 19개를 완전하게 다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이제 요 1학 네. 네. 중간 점검 문제 풀고 연습 문제까지 하면 이제 남는 시간에 그거 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입에다가 이렇게 달달달달 하고 연습장에다가 계속 써보면서 그렇게 숙제하시면 됩니다.